자, 알겠습니다. 음. 주린이 구조대 2부 음. NH투자증권의 최고 에이스 자산관리 컨설팅부 우리 박지훈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지난주 좀 힘드셨죠? 근데 항상 그 주식에서도 적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반사수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특정 A가 이제 욕을 먹으면 예. 반대로 뭐 패널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반사수혜를 잠시 얻었습니다. 아, 긍정적이십니다. 예. 팩트였고요. 요즘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회사나 뭐 제가 그 생각하는 몇 가지 휴먼 인덱스를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 오브 댐 근거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증권사마다 이런 폭락장도 사실은 아니지만 이 반댐에 대한 계좌 돌발을 이런 나오는 그런 반댐의 계좌의 숫자 막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짝 점검해 보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명확한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뭐 쏠림 현상 계속 지금 3프로 TV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장의 그 성격, 바로 쏠림 현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과연 개인들의 계좌 상태는 어떤가라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근거들은 이 개인들의 반대매 계좌 숫자입니다. 반대매매 계좌 비단 숫자. 제가 이제 증권사의 어떤 이런 반대매 나오는 계좌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땡땡땡땡 개였어요. 언제 코로나 때 그날 명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2022년에도 그 계좌 그날 계좌 수가 땡땡땡땡이었어요. 근데 그 공교롭게 코로나 때와 2022년 때 공교롭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고 뭐 정말 개인들은 정말 아픔에 그 강제 매매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V자 반등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 아니면 시장의 성격이 바뀌던지. 네. 근데 공교롭게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번 주 내내 안 좋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근사치에 육박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수 때는 여전히 지금 높은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매 계좌 수가 이렇게 많다고 다시 물어봤어요. 고객지원센터 직원에게 다시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이만큼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라는 거죠. 정말요? 그러니까 물론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담보 부족을 메꾸겠죠. 근데 뭐 전세집을 사서 그러니까 어쨌든 예.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다 투자하는 자산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럴 때 뭐 좀 더 돈 더 채우지 뭐 증거금리를 더 두둑하게 맞추지 뭐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충분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오늘 금요일 미국 시장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월요일 아침에 아마 8시 50분에 일단 하한가 주문이 아마 나갈 겁니다. 반대매나 그런 식으로 주문을 나가기 때문에 빠졌을 때 이걸 어떻게 월요일 시장에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지 요걸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용 미수는 몇 시에 주로 나와요? 10시, 2시? 일단은 담보가 부족을 하게 되면요. 항상 경고를 하죠. 네. 다음 날 이 정도 부족합니다라는 채워 넣으세요. 부분들에서 채워 넣으세요라는 것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2일 이후에 해결이 안 되고 시장이 더 빠지게 되거나 물론 반등해서 140% 유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깝게 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부족하게 되는 률이 나오면 무조건 하한가 매도 주문입니다. 8시 50분에. 물론 스탁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들 약속의 2시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바로 2시 이후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하. 증권사와는 좀 사뭇 다르지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역으로 해석을 하자면 휴먼 인덱스라는 정말 안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 말아라 하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의 현금 주식을 갖고 있으시면 언젠가는 오르겠다라는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이라고 당할 수는 있는 여지는 있을지라도 이게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셔서 이게 강제 매도를 당하시면 이거는 뭐 복수의 칼날을 아무리 갈아봤자 시장이 성격이 바뀐다 하더라도
복수의 칼날만 갈지 철저히 이게 칼을 휘두를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월요일 시장 아침에 저희 그러니까 비단 저희 NH투자증권의 상황만 말씀드렸는데 아마 뭐 전화해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다른 증권사들도 아마 비슷한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월요일 굉장히 중요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휴먼 인덱스가 오늘 그 땡땡땡땡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만약에 그 월요일에도 폭락이고 화요일도 시장이 안 좋으면 신기록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금융위기인가? 코로나 같은 엄청난 대재앙이 온 건가? 계속 의구심을 하게 됩니다. 리만 브로더스 사태인 건가? 굉장히 9.12 사태가 터진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이 시장의 성격이 그만큼 안 좋다 안 좋다는 경제를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서 쭉 제가 오면서 스튜디오 오면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 좀 경청해서 들어보니까 레버리지 ETF에 대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그게 누구에게 아마 키가 갔을까? 당국에 대한 의지가 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시장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도 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액티브하게 운용할 수 있는 주식의 보유 비중이 28%까지는 어거지로 채울 수 있거든요. 지금 한 31%를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 3%를 덜어내야 하잖아요. 3%를 덜어내야 되는데 그 덜어내야 되는 양이 지금 한 60조, 70조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덜어낼 거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일단은 오버행 이슈여서 수급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오늘이 며칠이냐면 6일이요. 26일이죠. 그러면 영업일수 6월의 마지막 영업일수가 오늘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인 거잖아요. 네. 주식은 T+2일 3일 결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도를 해야지만 화요일에 결제가 되니까 6월까지 분기 리밸런싱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신 기관들은 오늘까지 팔아서 수익을 확정해서 아마 그분들은 이제 성과에 대한 성적표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셈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만 맞아요. 네.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결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행이 나올 수 있고 6월에 리밸런싱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러면 체결 기준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 오버행에 대한 부담은 계속 상존하는 리스크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점검을 좀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 레버리지 아까 계속 얘기하셨는데 뭐 상장 폐지, 뭐 거래 정지,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쿠션을 넣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문 투자자 조건을 갖춘 자들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면 허들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거래 정지를 시키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좀 뭐 시장에 어떤 뭐가 균형감 뭐 질서 정연하게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시장이 완전 쏠려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쿠션을 당구에서도 고민할 수 있을까? 예전 같으면 이런 코스닥장에서는요. 아마 여러분 한번 시계추를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조치가 계속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에 대한 뭐 인위적인 뭐 펀드를 긴급 조성을 한다라든지 뭐 코스닥 정체에 관련돼서 툭툭툭툭 확인된 건 아니지만 계속 뉴스플로우들이 장중에 나왔거든요. 시장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데 이번 한 주를 좀 기다려 봤거든요. 혹시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계속 누군가는 7월 30주년 행사만 계속 떠들고는 있는데 승강제 얘기만 떠들지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국은 지금 전혀 지금 카드를 내세우지 않다는 점들은 조금 불편한 상황이고 리밸런싱 때문에 빠진다라고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 우리 옛날에 주식 조금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투신권들은 우리 개인들이 펀드에 납입하는 돈을 가지고 운용하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예를 들어서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명 펀드 매니저가 박 펀드 매니저로 만약에 교체가 되면 좋다. 그럼 박 펀드 매니저는
모든 펀드의 종목을 다 떠안게 되잖아요. 그러면 명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던 그 펀드의 성격이 너무나 마음에 들진 않으실 거고 그쵸. 박가영 스타일로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명민준이 그동안 이렇게 포트폴리오 짠 거에 깔아놓은 대해서 어떤 종목은 마음에 들었겠지만 어떤 종목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네. 그거 팔죠. 팔아야죠. 예, 이게 예. 리밸런싱에 대한 이 종목 왜 빠져? 저 종목 왜 빠져?라고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저거 펀드 매니저 교체가 저 하우스 뭐 신형 예를 들어서 신형 마라톤 펀드에서 펀드 매니저 2명 교체됐어. 그래서 어떤 이런 종목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리밸런싱이 됐던 것들 때문에 일부 특정 섹터와 일단 특정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리밸런싱은 그 덩어리가 큰 전체 운용하는 거에서 이만큼 뺀다고 하니 뭘 빼겠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매니저들이 고민인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뭐 이만큼 반도체를 이만큼 덜어낼 거냐 아니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종목들 그 비반도체 종목들을 팔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하루에 평균 15조 거래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뺀 비반도체 전체 코스피 거래 대금이 15조예요. 그러니까 얘랑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 완전 어느 정도로 기울어졌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장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이 늪에서 여러분들 지금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증권사 직원인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어저께 마이크론 효과로 급등했던 반도체가 오늘은 장표에 써놨지만 요 7가지를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중간에 질문. 질문하실 게 있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 말을 끊어가지고 너무 계속 말하면서 너무 그 폭주기관차처럼 달리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뭐 맞습니다. 내가 다 질문 다 그래요? 했는데 또 뺏어가. 네. 아니야 네. 누나 해.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까먹었죠. 아니야 안 까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반대매매 계좌가 많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겁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매매가 어떤 주로 섹터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의 그 양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규모 파기 피해서 규모가 중요한 거지. 계좌 수가 중요할 걸까? 플러스 걔네들은 다 반대매매 나오는 게 우리가 일부에서도 그 조방, 원, 변, 뭐 코스닥, 바이오 뭐 다다다 갔는데 걔네 위주로 반대매매가 나오는 것이 맞나? 전체 계좌에 대한 신용 계좌라고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용 계좌가 따로 있는데 신용 계좌 전체 총량에 관련돼서 너 이만큼 썼는데 우리가 보통 100만 원 있으면 한 25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건데 그 신용 계좌의 특징이 담보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담보 비율이 어느 정도 부족하게 되면 1차 경고, 2차 경고를 하게 돼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면 너 이 부족한 만큼만 내가 다음 날 이길 오전에 반대 하한가로 주문 나갈게라는 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건데 전체 계좌의 총량에 대한 부족분을 이렇게 먼저 경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객분들은 일단 고객지원센터와 전화를 하죠. 나 이런 종목 이 종목에서 이렇게 나갈게라고 이렇게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물론 고객이 현금으로 메꾸면 당연히 해결이 되는 깔끔한 문제인데 일괄적으로 부족한 만큼 비중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객분들마다 다 성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나는 반도체. 근데 반도체 위주로 아마 포트가 짜신 분들은 반대매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마 상황일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코스닥 종목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원전, 뭐 전력기기도 해당이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전력기기도 이쪽에서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30% 이상 빠졌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원전으로 올랐던 건설주에서도 오늘 반대매를 확인했고요. 철강 쪽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포스코 홀딩스에서도 지금 반대매 계좌 확인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임밸류 있는 덩치 큰 종목들을 안전하다고 샀는데도 이렇게 반대매가 나올 정도니 이거는 이런 지수대에서 나올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겠죠. 다시 한번 제가 장표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메모리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웃겼습니다. 사실은 메모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양날의 검이긴 한데 우리가
뭐 PCB라든지 MLCC라든 것들 가격이 비싸니까 뭐 판가를 전가하겠다. 그러니까 B2B 영역에서는 오히려 주가의 모멘텀으로 역할을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B2C 영역이다 보니까 메모리가 너무 비싸니 맥북도 그다음에 뭐 PC 가격이라든지 핸드폰 가격도 최소 20% 이상 올려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저거에 대한 전자기기 이 부분들을 매수할 수 있을까, 구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요 리스크를 점검했더니 약간 네거티브한 상황으로 해석을 했고요. 수요 부진 우려,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입장에서는 EPS 성장의 논리에 대해 의구심이 되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등부터 7등까지는 계속 빠져요. 근데 8등부터 9등 이쪽 한 중견그룹에서는 거의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좀 빅테크들에는 다소 EPS 성장 논리까지 의구심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뭐 클로드 계속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더 출원에 대한 데이터 값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토큰을 워낙 쓰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만큼 딥시크를 찾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CXMT를 필두로 한 이 중국의 이 AI 진영에서의 공습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계속 안 좋은 내용들로 약간 포장하시는 일부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 헤비 유저 이탈. 그러니까 이게 클로드 같은 경우 너무 비싸니까 굳이 내가 요거 조금만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이 값을 딥시크한테 조금만 편하게 얘가 잘 출원하도록 내 데이터 값만 조금 주면 야 이거 클로드만큼 결과치를 뽑아내네 라는 헤비 유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바이럴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도 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민준도 빅테크고 박가영도 빅테크고 제가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계속 비싼 가격에도 구매를 저한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가영님도 저한테 비싼 가격에 가격을 비싸게 구매를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둘이 갑자기 만납니다. 네. 밤에 회동을 해서 밤에 회동을 야 너 얼마에 샀냐? 아이고 나 얼마에 샀어? 나도 그 가격에 샀는데 야 이거 하이닉스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일단 구매를 조금 딜레이 시키자. 그게 담합 아니에요? 이거 담합해도 돼요? 이게 극단적인 그러니까 느낌이 얘기인데요. 그렇다는 느낌이. 이게 죄수의 딜레마란 게 게임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네. 구매를 멈춰버려요. 약간 딜레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떵떵 초갑에 위치해 있던 이 메모리 제공하는 업체들이 너 주문할 때 된 것 같은데라고 전화하는 순간 형 괜찮아요. 지금 남아 있는 거 좀 쓰고요. 좀 필요하면 전화 드릴게요라고 하고 쑥덕쑥덕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어. 하나의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를 표현하고자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든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박가영이가 배신을 합니다. 명민준을. 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안 사기로 짰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몰래 제가 톡을 남기는 거죠. 웃돈 드릴 테니까 형 빨리 물량 줘. 저한테 더 주세요. 그렇죠. 지금 예. 이제 AI의 어떤 큰 빅 웨이브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구매자들이 서로 이렇게 담합을 해서 이게 싸게 구매하고 싶은 니즈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빅 웨이브에서 내가 이탈하게 되면 이 많은 먹거리를 박가영이가 다 따먹을 수가 있는 거죠. 큰 그렇죠. 열매를.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다음 다섯 번째는 오픈 AI 상장도 연기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오픈 AI는 챗GPT니까 얘도 딥시크처럼 클로드 너무 비싸니까 클로드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라는 가격에 대한 인하 카드를 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상장을 하려면 뭔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잖아요. IPO 앞둔 기업들은 상장 전에 극대의 매출과 극대의 총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야 비싸게 상장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오늘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호르무즈 안 좋은 소식까지 있었고 일본 CPI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한 1.6 정도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1.7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본에서 시장에 보면 무라타라든지 뭐 키옥시아라든지 10% 넘게 빠진 종목들이 그동안 소부장 아이들에서도 발견이 됐더라. 그래서 기판도 많이 빠졌고 MLCC 종목들도 일본의 많은 유명한 그런 주도했던 기업들이 10% 이상 빠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아시아권의 빅테크 종목들도 테크 종목들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하루 아니었나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랑 미디어텍도 대만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IT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특히나 이제 큰 애들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에서 같이 또 많이 빠졌고. 예,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이제 네. 다음 주에는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일단 하나는 긍정적인 거고 하나는 세모인 지표가 나올 텐데 수출입 지표는요. 일단 조업일수가 1.5일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아마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올 거라서 요 수출입 지표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반도체 진영과 그 다음에 내수단에서 수출량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는 화장품 종목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고용 보고서는 7월 2일 날 나오는데 요것도 견조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고용 데이터 잘 나오면 금리, 상 카드가 또 만지작하는 그런 불편한 내용들로 좀 포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지표가 양호한데 하나는 증시에 좋은 거고 하나는 증시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건데 근데 이제 예탁금이 벌써 지금 136조 원이 나왔는데 지금 최고치 거의 육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개인들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그 블룸버그 통해 가지고 데이터 하나 뽑아 보니까 그 단일 종목 하이닉스를 한번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가격 레버리지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진 못하죠. 근데 AUM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매매한 투자한 그 총량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상황들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대는 변동성이 뭐 크다 보니까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가는 그림을 생각했는데 차트 보시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이 ETF 레버리지를 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매수한 그 좌수 주식수 이런 부분들 AUM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탁금은 역대 최고치 정도 뭐 육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사의 NH투자증권의 다음 주 관심 종목인데 사실은 삼전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희는 뭐 좋게 보는 입장이어서 최근에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전히 마이크론이 영업이익이 이번에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 버는? 마이크론이 네, 마이크론 얼마 영업이익 얼마 한국 버는? 돈으로 네, 얼마 버세요? 딱 딱 50조 정도. 별로 안 되네. 그렇죠. 그러네. 음. 생각보다 네. 한국 돈으로 생각하니까. 네, 마이크론이 한 50조 벌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7월 7일 날 나온 거겠지만 네. 저희가 85조에서 100조. 100조. 나왔어요? 100조. 아니요. 그런 정보는 어디서 100조 정도 100조. 나올 거라고. 이게 바로 스트리트 컨센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지금 더 열심히 하죠. 막판에 그쵸. 더 네. 힘내라고. 끌어올려서. 네. 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금을 쌓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네. 대략 13조에서 한 15조를 떼야 되기 때문에 그거 빼고도 만약에 100조다 그러면 정말 울트라 서프라이즈 마이크론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은 사실 삼성전자가 일단 먼저 축포를 터뜨려줘야 된다. 지금 워낙 지금 변동성이 있고 다 지금 우리 유튜브 틀어보시면 다 반도체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반도체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프로 TV에서 우리 패널로 나오는 분들이 제일 말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 얘기하는 게 제일 불편하실 거고요. 왜냐하면 너 지금 아마 제가 좀 이따가 그 아주 작년에 좋았던 종목들 얘기할 건데 그거 지금 굉장히 후두둑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종목이 왜 빠지고 있고 그 종목들에 대한 그 섹터들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더 여러분들이 지금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월요일 흐름을 제가 어떻게 맞출 것이며 다만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다라고 하니까 정말 교과서적인 여긴 얘기밖에는 말씀 못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빠지는 애들. 제약바이오도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얘기를 하고 싶고 뭐 기타 등등의 이런 굉장히
루저들, 지금 시장의 루저들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제대로 들어야 되니까 네. 저희가 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일단은 하나 소개드리고 가야 돼요. 네, 광고 짧게만 하고 짧게. 진짜 짧게. 네, 예. 네. 초 3시여도 돼요. 네. 네. 진짜 짧게만 하고 그리고 뒤에 여러분이 좀 고민하시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홍감자 가지고 왔는데요. 2026년 첫 출하. 1년에 딱 2달만 먹을 수 있는 포슬포슬 카스테라 감자, 홍감자. 진짜 빨개요. 홍감자. 홍감자. 고구마 같아. 네. 홍감자. 너무 예쁘네. 예. 네. 3.3kg 드리고요. 한 박스 3kg 특, 대, 중, 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 사이즈는 14,900원, 소자가 9,900원, 요건 조리용, 중자가 13,900원 찜용, 대자가 14,900원 조리랑 찜용, 특대가 14,900원 조리용 이렇게 드립니다. 맛이 네. 어때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약간 불량식품 같은 맛을 좋아해서 아, 가공식품 맛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찐 감자인데 저게 그 오버하는 게 아니네. 진짜 포슬포슬. 그 카스테라 식감으로 이렇게 먹자마자 이렇게 포슬포슬? 파슬파슬 부서지면서 어. 그 약간 부드럽게 녹는 그런 음. 느낌이 진짜 카스테라 식감과 비슷합니다. 좀 신기하네요. 버터 안 넣어? 버터 넣어야지. 버터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버터에다가 설탕을 음. 넣고 그 은박지로 두른 다음에 한번 전자레인지를 딴 데 돌려야지. 그럼 진짜 맛있겠다. 그럼 네, 너무 맛있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좀 아쉽네 조리법이. 네. 어디 미슐랭 뭐 평가하러 오셨어요? 조리법 아쉽답니다. 예,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그냥 아무 조리 안 해도 맛있다. 근데 오히려 원물을 그래서 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음. 조리하면 사실은 맛을 좀 이렇게 흉내낼 수는 있잖아요. 음. 근데 원물 자체가 맛있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네, 재판매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시 가져왔고요. 이제 곧 제철이 지나갑니다. 제철 지나기 전에 꼭 사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경남 합천에서 정성을 담아서 농사짓고 최상의 시기에서 수확해가지고 품질 좋은 감자만 엄선 선별해서 배송해드립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이 좋죠. 이게 작은 사이즈는 60개 전후에 해서 9,900원이야. 그러니까. 와, 이거 삼- 쪽 3.3kg인데 14,900원이면. 이거 간장에 졸여가지고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껍질채에서. 좋습니다. 자, 포슬포슬 카스테라 홍감자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광고 빨리 끝내라 부장님 네. 얘기 듣게. 예. 여러분이 저희가 짧게 끝냈습니다.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분은 꼭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부장님한테 돌아가서 예. 그 종목군들 뭐뭐 있어요. 일단 리스트부터 쭉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뭐 바이오나 전력이나. 네, 지금 장표 준비했으니까요. 네. 감자에 대해서 한 175초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세셨어. 예. 일단 굉장히 짧게 한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코스닥 승강제가 중요할 겁니다.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에 지금 뭐 몇 개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기자 얘기로는 뭐 70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혀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아직은. 네. 그래서 프리미엄급에 들어가느냐 이건 아마 지수화가 될 겁니다. 코스닥 프리미엄급 지수가 하나 새롭게 생성될 거예요. 스탠다드, 관리군, 스탠다드의 대부분 들어올 건데 뭐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쇼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프리미엄급의 대접은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왠지 느낌은 약간 단일 종목 레버리지 느낌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우리의 관심은 과연 여기에 어떤 종목이 들어갈까, 어떤 섹터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마 지금 당국에서는 시총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매출과 이익을 고려해야 될 거고 지배구조라고 해서 약간 ESG라는 점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점검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지금 현행 코스닥 조건과 똑같이 준용할 거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거죠. 일단 섹터별, 코스닥 섹터별 시총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됐을까? 코스닥 영역에서 뜯어보니까
야, 벌써 반도체 영역이 이만큼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작년까지는 좀 좋았는데 21%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이쪽의 하드웨어에는 아마 2차 전지가 아마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후두둑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023년에 에코프로 광풍이 불었을 때 33%까지 비중이 있었다가 지금은 완전 18%로 쪼그라들어인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뭐 자본주의고요. 그다음에 의료 장비 서비스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실적의 매출의 영업이익단을 한번 브렉다운 해봤더니 이 세 영역에 일단 주목을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어닝으로 보자라면 적자 전환이고요. 자본주의도 적자 전환입니다. 이거는 약간 차이나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고 문제는 반도체가 이렇게 고무적으로 올라와 있는 영역이고 하드웨어도 조금 전환되는 모습들, 의료 장비도 굉장히 실적이 괜찮은 모습들이어서 이쪽 섹터에서 종목들이 조금 포지셔닝이 차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더라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선택에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저희는 일단 ETF로 전략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ETF 관련돼서는 요 ETF가 일단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요 중간중간에 2차 전지라든지 K 에스테틱, 뭐 코스닥 액티브 요쪽도 한번 ETF로 접근해 보는 전략. 이건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승강제로 아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그 프리미엄급에 대한 왜냐하면 이런 ETF들은 그런 프리미엄급들을 담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스닥 액티브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거래량과 주가 상승이 가능한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프리미엄에 뭐가 들어갈진 모르니까 추측인 거죠. 추측이죠. 어쨌든. 예,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일본의 여러 종목들, 대만의 종목들 부러진 거 보면 이 경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시총 상위 10개 종목 최고점 경신 중이라는 모습들 보이실 거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M7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어떻게 과열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마 마이크론도 시간에 지금 한 4, 5% 빠지는 걸로 아마 확인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는 조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사실 왜 처음 매수세가 들어왔냐면 여러분 오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근 4천억 가깝게 매수를 해줬고요. 막판에 3시 30분에 외국인들의 선물을 또 다 감아버렸어요. 네. 엄청 몇 천억을 한꺼번에 질르는 그런 외국인들의 파생 수급도 좀 있었기 때문에 장 마감하고 반도체 종목들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나스닥 선물의 부담감으로 다시 제자리 하고 왔다라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쭉쭉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섹터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요거는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래 대금에 대한 과열인데요. 시장 안정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가 공교롭게 삼성전자 시총을 역전하는 순간 본주 기준으로 역전하면 그 다음날 폭락 나왔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총은 일단 괴율이 정상화돼야 되겠다. 즉 삼전이 1등하고 그냥 하이닉스가 2등하고 요 구조가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왜요? 일단 그때마다 폭락. 기본적으로는 공교롭게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두 번. 인과관계가 아닌데. 인과관계를 얘기하자면 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영업이익단이 100조 차이 납니다. 네. 100조 차이 나는데 시총을 하이닉스가 역전한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시총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거든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똑같다고 봤을 때 2,000조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영업이익단은 100조가 차이 나잖아요. 100조 차이 나는데 그만큼 멀티플을 하이닉스한테 더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네.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HBM4에 대한 주목을 시장은 안 하는 것 같더라. 하이닉스는 오히려
HBM3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고 양으로 승부하려는 상황이다 보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HBM4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얘한테 삼전한테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 되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고민해봤을 때 또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 카드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쓸 게 더 많고 하이닉스가 ADR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사실은 ADR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아, 부분들 그래요? 고민했을 때 네.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을 할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논리도 일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하는데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지금 15조거든요. 만약에 10조가 하회되면 그동안의 피해주들의 반등이 더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걸 체크하기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뭐 방송을 통해서도 아마 이거 언급하신 분들이 아마 중간중간 나오실 거예요. 이거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과 피해주들의 주가 코릴레이션 관계도를 그리면 굉장히 인버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15조를 넘으면 피해주들이 반등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닉스랑 전자 더해서는 닉스 전자 레버리지가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좀 쉬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나머지 애들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SK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단기 고점이 한 37만 원일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기술적 지표는 다 보시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37만 원이라는 게 좀 버거운 느낌의 차트 음봉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얻어맞고 올라가려면 얻어맞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급적인 부담감들이 물론 리밸런싱 효과도 있겠지만 그 흐름들하고 그다음에 비반도체 진영의 거래 대금이 지금 15조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이쪽에 대한 거래 대금과 만약에 비반도체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순간이 나오면 충분히 피해주들의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섹터를 위주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뭐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테크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XBI라든지 IBB라든지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테크 ETF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국내 시장이 더더욱 굉장히 안 좋은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7월이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러면 코롱티 시즌 3상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반도체 실적이 중요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컨센서스만큼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바이오가 반등해요.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아까 명앵커님이 말씀하셨던 100조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반도체로 쏠릴 겁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지금 얼마냐면 85에서 한 87 정도 사이가 되어 있거든요. 아직 애널리스트들이 공격적으로 올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기억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모 증권사 반도체는 한 두 분께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즈음에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하는 공격적인 레포트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 정확히 거의 맞췄어요. 막 그런 레포트들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은데 컨센서스에 맞게 나오면 바이오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매크로는 중요한데 물가 지표가 또 중요합니다. 물가가 지금 유가가 다시 조금 급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가에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완전 우당탕탕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아무래도 반도체 영역과는 조금 빠지면 얘네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수급적인 뭔가 뭐 연기금이든 어느 쪽이든 뭔가 덜어내야 한다라는 점도 좀 일부 작용하지 않았을까. 손절일 겁니다. 로스컷 그런 부분들이 오늘 물량이 나왔고 투매도 일부 개인들에게 나왔다. 왜? 여기서 더 빠지면 간당간당 하거든요. 레버리지 담보 비율이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반도체를 덜어내는 것보다 지금 수익률이 지금 처참하게 안 좋은 거를 먼저 파는 전략을 오늘 일부 개인들은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시각에서는 기대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D&D 파마텍 여전히
버틸 가능성에 대해서 7월 달에 기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굉장히 투자들이 믿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한올바이오의 협력사가 미국에 상장된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걔가 지금 굉장히 주가가 룰루랄라 중이에요. 근데 얘랑 지금 너무 떨어져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혀야 되겠다. 한올. 그다음 알테오제는 여전히 코스닥의 대장주로서의 자리매김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열이면 열 다 투표를 해주시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뭐 2030년까지 로열티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의심하지 않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올릭스는 R&A 트렌드로서 항상 손꼽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 기관들이 사요. 요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근데 궁금한 거는 예. 저렇게 여러 가지 뭐 수급이나 기대감이나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런 것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은 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다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뭐 사실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저거 이미 갖고 계셔서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그럼 저 모멘텀으로 이걸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냐를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실수했다가 네. 뒤늦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조금 많이 냈던 경험이 있는데 효성중공업을 전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변압기 등등의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하도 옛날에 지금 주식을 좀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토막이 돼서 원본이 되려면 더블이 돼야 되잖아요. 2배를 수익을 내야 내가 본전 가격에 다다라니까. 근데 정확히 본전에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랐을 때 정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10배 갔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배를 못 먹은 건 아니고 뒤늦게 이제 붐이 올 때 그때 이제 뒤늦게 배에 타가지고 조금 항로를 여러 동네를 막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아마 여러분들 계좌에 제약바이오 등등의 코스닥 종목들의 마이너스 상황을 보면 한 40~5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출시일이 한 5월 한 28일 전후인 것 네네. 같은데 그때부터 다 고점이 나왔던 거거든요. 현대차도 거기서 고점이 나왔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에코프로도 거기서 고점이 나왔고 뭐 등등의 그런 많은 종목들의 고점이 거의 5월 마지막 주에서 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 손실률이 코스닥은 더 빠졌지만 코스닥은 대략적으로 인덱스만 보면 25에서 30% 빠졌지만 종목단에서 보면 40에서 50% 빠졌거든요. 그럼 그들이 다시 전고점이 아니더라도 그 5월 마지막 주까지의 가격을 일단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면 일단은 세모죠. 왜냐하면 일단 저는 반 정도 빠졌다가 반 정도 오르면 수익률은 아마 마이너스 한 30%? 40%, 30%까지는 메이크업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종목에 대한 교체 글쎄 모르겠습니다.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지금 얘기했던 대표 주자들은 일단 버티면 전고점 탈환까지도 가능한 영역의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D&D나 한올이나 알테나 이런 부분들, 뭐 올릭스나 이런 부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완전 수직 급락한 종목들에 대한 문제점,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점검 세세하게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코스닥 분위기로 전환이 된다라든지 반도체가 만약에 조금 횡보하거나 박스에 뭐 머물게 되면 네. 이쪽에 대한 성질이 바뀌면 충분히 저는 원본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회복을. 손실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한 네. 2분 정도 딱 하나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 얘기를 아. 할게요.
그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초반에 반대매매 얘기를 해서 뭐 음. 삼전이나 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 되게 약간 무섭게 생각을 하시는 것 무서워서 같아서 지금 넥스트에서 팔았대요. 네. 전자닉스. 팔았다는 주린이 분들이 계셔서 그게 네. 그쪽에서는 아니고 뭐 아까 말했던 조방원이라든지 이쪽일 가능성이 네, 높은 개별주들. 거죠. 네, 개별주들입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네. 내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어. 싶었습니다. 요 계속 궁금해하셔서. 제목도 불편한 내용을 잠깐 2, 3분 동안 해야 될 것 같긴 네. 한데요. 2차 전지의 긴 터널이 언제까지냐라는 부분들이요. 물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도 약간 그거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실적 대 베이스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이렇게 좀 올리고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근데 뭐 셀 업체들이겠죠. LG 엔솔과 SDI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소재 업체들 있잖아요. 소재 업체들은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제가 다음 장에 얘기할 건데 요 도표 4개, 그림 4개는 좋은 내용들이에요. 자, 테슬라가 유럽, 아시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EV 판매 성장률도 유럽에서 올라오고 있고 EV 성장률 미국에서는 안 좋아요.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20%까지 역성장률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2차 전지는 ESS 논하지 뭐 이거 빼고 논할 수는 없는 거죠. 한국의 현대차가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테슬라가 이렇게 잘 팔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테슬라 몇 대 파는지 아세요? 한 달에? 만 대 팔려요. 만 대. 작년 이맘때가 5,000대 팔렸거든요.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 YOY 성장률 100% 성장했거든요. 근데 현대차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까에 대해서 질문하면 굳이 뭐 이런 느낌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왜 주가가 안 가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현대차도 조만간 실적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대질문을 할게요.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지금 고무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나올까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온다는 게 네. YOY 그 전년 대비해서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행이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나 땡큐. 네, 이거 다행이지. 너무나 다행이다. 불량기인데. 오히려 빠지지 않았네. 근데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 휴머노이드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요거. 보선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 정리 요걸 더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변화적인 얘기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결론은 2차 전지는 지금 다운 사이클, 안 좋은 이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바닥을 좀 잡자. 바닥 때 잘 사자. 그게 언제냐? 전 7월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네. 장표만 이렇게 근데 보여드릴게요. 좋은 얘기인데 왜 불편한 이야기예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얘기인데 주가는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 아직은 기술적 흐름상 완전 바닥 찍었어라고 자신 있게 컨빅션 바이커를 외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거 내용들만 먼저 기억해 두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약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요? 네. 약간 혼자 말씀하시니까 집중은 잘 되고 자료를 많이 봐서 좋은데 예. 살짝 졸리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 이게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근데 졸리다는 채팅은 제가 하나도 못 봤는데 본인 제가-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 제가 조금 중간에 눈 뜨고 잤어요. 아니 농담이고 약간 티키타카 이렇게 해야지 또 이제 주린이 구조대. 그러시죠. 저는 티키타카 하는 형태로 하시죠. 아 그래요? 그게 네.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제 장표를 네. 내용을 조금 한 절반으로 줄이고요. 티키타카 하는 식으로 하는 게 괜찮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부장님이 티키타카 할 때 딱 그 센스가 딱 발휘가 될 때 맞아, 딱 맞아. 재밌고 빛나는 게 네.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런 형태로 하면 참 좋은데 오늘 같은 날은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가 떠오를 정도로 네. 이런 거 해주시면 길 네. 역할이시죠? 그렇죠.
아유. 이런 거 재밌잖아요. 네. 네. 아니 저희 여기 동접자분들은 네. 굉장히 강인하신 분들이에요. 아. 사나이 테스트 통과 못했어 나가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부장님 말씀 딱 듣고 아 반대 매매 그럼 나는 바로 넥스트레이드에서 바로 팔아버린다. 월요일 나는 의연하게 맞이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예 너무 그렇게 시장이 안 좋다고. 우리도 이제 풀주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요것만 그럼요. 하나 보여드리고 나가면 돼요. 저희는 괜찮은데 요 장표 하나만. 그 MG 제작진들이 죽을라 그래요. 요것만 보여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예. 요것만 네. 보여드리고 저 얘기 안 하려고. 그냥 요즘 삼성전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요거 삼성전기 다시 봐야 된다. 진짜요? 이거 좋다. 어. 요것만 그래서 요 종목들을 써왔거든요. 얘네들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 2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얘네들도 너무 삼전 하이닉스 실적만 관심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도 2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는 2분기가 됐어요 이제. 이제 가격 4월부터 올리잖아요. 이 효과들이 이제 하나씩 반영이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네. 기판 한 2주 동안 하나도 안 보다가 얘기도 안 하는데 다시 봐야 되는 섹터들입니다. 삼성전기. 알겠습니다. 안용님께서 전 집중해서 잘 봤습니다. 아주 유익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어님께서는 2,000원 또 보내주시면서 명앵커보다 미남이세요. 또 이렇게 또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자료를 또 다 못 봤네요. 그렇죠? 네, 네. 절반다 절반. 절반입니다. 와. 절반. 그래도 예. 절반이나 봤네. 오늘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박지훈 부장님과는 웃으면서 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 오늘도 힘든 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박지훈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